수업 영상은 항상 촬영이 됩니다. 촬영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럼 그 URL은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담임 선생님 봤죠? 국어 선생님한테 전달을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시작을 좀 해봅시다. 함수의 극한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를 잘 보시면 개념서가 아니라 얘는 유형서입니다. 유형서. 총 2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유형별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유형에 관련된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좀 더 반복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 2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권 위주로 좀 볼 거고 2권은 각자 숙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습 시간이나 이럴 때 잘 활용해서 숙제를 좀 빠듯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한 달 아침부터 와서 고생하는 게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기왕에 하는 거 좀 확실하게 효과를 가져가고 싶으면 나도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네, 2권짜리라 뜯는 게 좋을 겁니다. 무거워요. 다 갖고 다니면. 크게 쫙 하고 벌리면 딱 하고 뜯어져요. 그래서 얘는 개념서가 아니라서 개념이 안 써 있어요. 혹시 개념서 따로 가지고 있어요? 따로 없다고 하면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교과서 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교과서가 가장 자세하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세요. 문제풀이만 쓰지 마시고 특히나 교과서는 개념 정리하는 것도 네, 한몫해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먼저 미적분 원이에요. 미적분 원이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미적분 2도 있겠죠. 걔는 선택 과목입니다.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할 때 사용하는 사용이 된다.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내신 선택을 미적분 2, 그 다음에 확통, 기하, 요렇게 있을 때 얘는 수능을 봐요. 그래서 필수 과목이에요. 내신에서는 미적분 2 아니면 확통 아니면 기하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적분 2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앞에 우리 대수 했었죠? 대수. 1학기 때. 대수를 해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와요.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렇게 나오고 수열도 나와요. 걔네랑 미적분 1이랑 그러니까 대수와 미적분 1을 짬뽕 시켜 놓으면 미적분 2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미적분 1하고 대수하고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까지도 1학기와 2학기의 차이를 놓고 보시면 비슷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1학기 때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중3, 고1, 1학기 때 뭐 배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인수분해, 그 다음 식의 전개, 뭐 무리수, 그 다음에 뭐 복소수, 2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 배워요. 그쵸? 거기서 주구장창 하는 게 뭐냐면 계산입니다. 계산을 주로 해요. 그리고 넘어가서 중3 때는 도형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고1 때가 되면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도형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함수가.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대수를 배우면서 했던 대부분은 계산이에요. 계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반복되면서 계속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만들고, 이것들을 반복했다면 미적분 1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을 그래프로 떠올려서 연상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문제에서 말하는 걸 그래프를 떠올려서 연상을 시켰으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걸 다시 식으로 뽑아내야 되는 게 미적분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수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수는 계산만 잘하면 나왔어요. 근데 얘는 계산만 잘한다고 해서 나오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서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부터 시작을 해요.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얘네는 계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적분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적분까지 이어지는지 그 학문이 연결된 과정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하나가 딱 나오면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감이 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말은 처음 듣는 친구들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또 이마저도 여러 번 듣다 보면 금방 또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볼게요. 함수의 극한. 극한이라고 하면 수학에서 극한이라는 단어는 리미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리미트가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원래? 영어에서 보면 제한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수학에서는 극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의미상 일맥상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뭐냐면 제한된 곳으로 간다. 제한 없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가까이 가요. 실제로 보면 딱 붙이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수학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여기 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지만 얘를 확대를 하면 점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를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림상 얘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점을 잡아요. 쟤를 한 번 더 확대를 하자.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대를 했어. 그리고 또 한 번 점을 잡아요.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고 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숫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집합할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1에 가장 가까운 수 있을까요? 1에 가장 가까운 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뭐 1보다 약간 작은 범위에서 가까울 수도 있고 1보다 약간 큰 범위에서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0000 해서 여기 0을 100개쯤 썼어. 그리고 1. 얘보다 더 가까울 수 있을까요? 있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보다도 가까운 수는 늘 존재합니다. 그럼 제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가까워지는 데에 대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극한까지 간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라는 단어에서 따서 기호를
LIM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서 극한을 표시를 해요. 저게 극한이라는 기호입니다. 기호.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림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요 점의 좌표를 3. 자, 얘는 y는 x 플러스 1. 요 점의 좌표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값이 3에 대한 함수값이 4예요. 그쵸? x를 가깝게 가지고 가볼 겁니다. x를 3.5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y값은 4.5가 나와요. 맞죠? x가 3.4야. 그럼 y값은 4.4가 되는 거고, x가 3.3이 돼요. 그럼 y는 4.3. x가 3.2가 되면 y는 4.2. x가 3.1이 되면 y는 4.1이에요. 이해됐죠? 좀 더 가까이 가보자. x가 3.01이야. 그럼 y는 4.01이 나올 것이고, x가 3.001이야. 그럼 y는 4.001이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가 3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y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 4에 가까워지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시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x가 a로 가면, 저 a라는 게 여기서는 3을 뜻하는 거예요. 됐죠? x가 a로 가면 fx는 l로 간다. 자, fx라는 건 요 식을 뜻합니다. 식의 결과를 뜻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를 하면 여기 fx는 y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y의 값은 어디로 향하냐? 여기서 봤을 땐 4로 향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숫자를 대입하고 말을 바꿔보면 x가 3으로 가면 y는 4로 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가 기호를 조금 써서 나타내보면 x가 a로 간다 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fx는 l로 간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걸 기호를 써서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나타내냐? 리미트 x가 a로 가면 fx 결과물은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볼게요. 3보다 좀 큰 쪽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어. 이번엔 3보다 좀 작은 쪽에서 가보자. x 값이 2.9야. 그럼 y 값은 3.9가 됩니다. 그럼 x 값이 2.99가 됐다. 그럼 y는 3.99가 돼요. 그죠? x가 좀 더 가까워지게 2.999가 됐어. 그럼 y는 3.999.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x값이 작은 쪽에서 오더라도 y값은 계속 4에 가까워지긴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를 무한히 반복했을 때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극한값. 이해됩니까? 이 말은 얘를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3으로 갈 때는 극한값이 4가 나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2에 가까워지면 극한값은 얼마냐?
봤을 때 2에 가까워지면 3에 나오겠죠. 3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극한값이.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편의상 0보다 큰 부분만 나타내고 보겠습니다. 얘가 있다고 봅시다. x값을 계속 줄일 거예요. 자, x가 1일 때 y는 1이야. x가 0.1이면 x가 0.1이면 0.1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y는 10이 나옵니다. 그럼 x가 0.01 하나 더 가자. 그러면 y 값은 100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x가 0.001이면 y 값은 1000이 나옵니다. 작아져요. 계속 작아집니다. 계속 숫자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 숫자는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0에 가까워지죠. 0에 가까워질수록 요 y 값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집니다. 그죠? 그럼 얘가 한도 끝도 없이 커진다는 소리야. 왜? 얘는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니까. 여기서는 한도 끝도 없이 커져. 그러면 y 값이 어디로 향한다라는 말은 어느 한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얘는 반면에 얘는 어느 한 숫자에 가까워져요? 얘가 목표하는 숫자가 없죠? 위치가 없습니다. 목표하는 지점이 없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쭉 가면 y 값은 한도 끝도 없이 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한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한대라는 건 그냥 어떤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 큰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의 값에 들어가는 게 있지만 얘는 한 값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죠.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얘랑 쟤랑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쟤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수렴형 경계라고 해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판의 경계. 모이는 거죠.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한다라는 건 모이는 걸 뜻해요. 한 곳으로.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수렴형 경계의 반대가 뭐예요? 발산형 경계죠. 얘는 발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구분하기 편한 건 뭐냐? 딱 지으세요.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도 발산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x값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됐다가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됐다가 저게 소수가 되면 알 수도 없죠. 그럼 얘를 자연수로 한정 짓는다 하더라도 플러스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것뿐이지 짝수다 홀수다 결정지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 값은 어떻게 될지 몰라.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지 알아? 몰라. 그럼 얘는 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딱 지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수렴하고 발산하고의 구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좀 다른 식을 하나 볼게요. 이번에도 직선입니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 y는 x 마이너스 1. 자, 이런 직선이 있고, 여기 4라는 값이 있고, 여기 3이라는 값이 있다. 자, 아까 봤지만, x 값이 4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4보다 큰 쪽에서 오냐, 작은 쪽에서 오냐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자,4보다 큰 쪽에서 간다라고 생각해보자. 4보다 커. 그럼 4.2. x가 4.1. x가 4.01. 자, 이렇게 가까워지면 y 값은 3.2였다가 3.1이 됐다가 3.01이 됐다가 3.001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얘도 3에 가까워지죠? 큰 쪽에서 가더라도 3에 가까워지고, 그치? 마찬가지 하진 않겠습니다. 작은 쪽에서 가더라도 얼마에 가까워져요? 3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얘는 큰 쪽에서 오나 작은 쪽에서 오나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프로 판단해보자. 큰 쪽에서 온다? 그럼 요 지점, 요 함수 값을, 요 좌표를 하나 찍어 놓고 이 약간 오른쪽에서부터 타고 오면 돼요. 이해되니? 작은 쪽에서 오는 건 이 왼쪽에서부터 타고 오면 돼요. 가는 방향에 뭘 읽어야 되냐? Y좌표를 읽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때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오른 우자를 써서 우극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극한. 됐어요? 왼쪽에서 오는 건 왼 좌자를 써서 좌극한이라는 말을 써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나누는데 우극한, 좌극한으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그냥 4로 가면 똑같이 제가 3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특이한 함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로 띡 표현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식 하나만 가지고는 함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실제 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수에 빗댔을 때 식 하나를 가지고 띡 하고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로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 놓는데 얘는 기준이 어디냐면 3을 기준으로 나눠 놨어요. 그죠? 그럼 3을 기준으로 나눴다.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것도 어디겠어? 3이에요, 3.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저렇게 분할된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요? 요거 그리는 거 연습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3에서 분할이 된다 그랬죠? 그럼 3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면 돼요. 왼쪽은 3보다 작은 애기 때문에 얘가 나옵니다. 그죠? x가 3일 때 얼마 나와요? 11이 나오죠. 3일 땐 저 위에 있는 11이 나오고 기울기는 기울기는 2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려야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3 넣었더니 0 나온다. 그리고 기울기는 1이야. 이렇게 생긴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걸 기준으로 x가 3.2일 때 y 값은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죠. x가 3.2야. 3보다 크겠죠? 3보다 크니까 여기가 3.2래. 그럼 얼마 나와요?
0.2가 될 거고, x가 3.1이면 y는 0.1이 되는 거고, x가 3.01이면 y는 0.01이 되는 거고, x가 3.001이면 y는 0.00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큰 값에서 가까워지니까, 3에 가까워지니까 결과값을 보니 얼마에 가까워져요? 0으로 간다는 거 알겠어요? 그럼 큰 쪽에서 가는 건 0으로 가는구나. 이번엔 작은 쪽에서 가보자. x가 2.8이야. 그럼 y는 2.8이면 3보다 작은 거죠. 밑에 있는 식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2.8이니까 여기다 2.8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10.6 나오나? 네, 10.6이 나와요. x가 2.9야. 그럼 y는 10.8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2.99가 되면 y는 10.98이 돼요. x가 2.999가 되면 y는 10.998이 돼요. 점점점 갈수록 99999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값이 11에 가까워진다. 맞아요? 얘가 3으로 가는데 얘도 3으로 가고 얘도 3으로 가는데 결과가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1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가 있겠다. 우극한이라는 것과 좌극한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극한이라는 건 3을 기준으로 세로로 쭉 잘랐을 때 이 오른쪽에서 타고 오는 거예요. 좌극한이라는 건 그래프로 판단하려면 3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타고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y좌표를 읽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극한 값은 0이 되지만 좌극한 값은 11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얘네를 갖고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표시는 어렵지 않아요. x가 3으로 가는데 우극한이면 뒤에다가 플러스 하나 붙여줍니다. 오른쪽에서 온데 y좌표 읽어보니까 0이야. 얘는 0으로 가요. x가 3으로 가는데 좌극한이야. 왼쪽에서 와. 라고 하면 얘는 왼쪽에서 타고 오는 거니까 얼마로 가? 11로 가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한 번에 쓸 수 있을까? 뒤에 표시가 없죠? 표시가 없을 땐 우극한, 좌극한을 따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돼도 상관이 없대. 말이 돼요? 값은 하나만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얘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극한값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에 대한 존재 유무를 이야기할 때 극한값에 대한 존재 유무를 이야기할 때 x가 a로 가는 우극한 값과 x가 a로 가는 좌극한 값이 둘이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돼. 바꿔 말해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반대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우극한 좌극한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일례로 하나를 들어볼게요. 식으로 이번에는 하나로 만들어진 식을 한번 보자. 리미트. 잠깐만, 이거 몇 시까지지? 이 자꾸 헷갈려. 2시까지인가? 큰일 났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얘를 한번 볼 거예요. 다음 극한값을 조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확 약분을 해버리고 싶은데 문제는 분자예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습니다. 분자는 양수가 되면 그냥 절대값이 없어질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겠죠. 자, 그걸 이미 머릿속에 집어넣고 얘를 한번 봐요. 0의 우극한이다 라고 계산을 할 거야. 그럼 x값은 0보다 큰 거라는 소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이 빠져나옵니다. 0으로 가는 우극한 x분의 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약분 이렇게 돼서 얼마 나와? 1 나와.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이야. 이렇게 돼 있어. 자, 좌극한이라는 건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0보다 작다는 얘기지. 마이너스라는 소리고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둘이 같지가 않으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상 이렇게 계산해서 우극한 좌극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봐서 알겠지만 x값이 얼마로 간다라고 할 때 그 x값을 적당히 집어넣기만 하면 값은 찾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얘네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리미트에 대한 성질을 볼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얘를 알파. 그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얘를 베타라고 하자. 요거의 의미를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자,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g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그냥. 됐어요?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빼기 gx 얘는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 곱한 것도 역시나 따로 계산해서 뭐가 나오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다 따로 해도 돼요. 그럼 나누기도 따로 해도 되나? 따로 해도 됩니다. gx분의 fx 베타분의 알파 단 조건이 하나 붙어요. 분수를 만들 때 특히 나눠줄 때 여러분들이 늘상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베타는 0이 아닌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알겠죠? 얘가 0이 돼버리면 무한대로 가요. 생각해봐. 분자 분모가 있어요. 분모가 한없이 작아져.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상대적으로 분자가 엄청 큰 숫자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가 커지니까 전체 숫자는 커진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상수분의 무한대 이렇게 돼 있으면 분자가 아니지. 상수분의 0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차피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무한대분의 상수 꼴의 형태는 얼마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자, 일단 문제를 풀고 뒤에 내용 설명을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자, 대표 문제 1번이에요. 그래프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거 잘 안 보이는데 1의 좌극한이에요. 1이니? 마이너스 1이네. 자, 이게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f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잡아요. 좌극한이니까 왼쪽이죠? 오른쪽을 가려놓고 왼쪽만 봅니다. 그래프 여기 있네요. 그치? 따라가요. 따라갔을 때 y좌표를 읽어보면 얼마예요? 3 나오죠? 그럼 이 녀석은 3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두 번째, x가 2로 갈 때, 2로 간대. 2를 가는데 왼쪽에서 오든 오른쪽에서 오든 둘 다 y좌표를 읽어봤더니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아, 여기구나. y좌표를 읽어봤더니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얘는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처음엔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덜 헷갈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 혼자 하다 보면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요렇게 생긴 거 읽을 때 x가 0으로 간대 라고 하면 이상하게 얘를 갖고 이렇게 읽더라고. 여기가 0이 아닌데도 x가 0으로 간다? 0으로 가. 그럼 3이네. 맞아요? 아니지. 0은 이 왼쪽에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살짝 헷갈려요. 0으로 간다? 그럼 x, y 이렇게 되는데 항상 조금 습관을 들이세요. x 값에 표시해놓고 그거에 따른 y 값을 읽는 걸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본 것은 화질이 왜 이렇지? 이상하네. 유독 얘가 안 좋네, 화질이. 자, 일단 볼게요. 기억부터 볼게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분모가 0으로 가죠. 그죠? 자, 여기서도 알아둬야 될 게 아까랑 비슷한 겁니다. 0분의 상수꼴의 형태는 발산을 해요. 분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분자가 한없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발산을 하게 됩니다. 무한대로.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건 뭐 C값의 범위, X, 요 밑에 분모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어쨌든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알겠죠?
자, 얘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1이야. 상수죠?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발산해야 돼요. 그 다음, 발산한다는 건 극한값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 자, 1에 가까워져요. 우극한이 됐든 좌극한이 됐든 우극한을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 절대값 x-1. 1보다 크지? 1보다 큰 숫자에서 1을 뺐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x-1이 그냥 이렇게 빠져나와요. 양수니까 이제 1에 가깝대. 그럼 얘는 0에 가까운 거야. 좌극한을 한번 볼까요? 좌극한 절대값 x-1이야. 그럼 이렇게 보자. 얘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데 1을 뺐어. 그럼 마이너스가 남겠죠. 이해돼요? 더 큰 숫자를 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밖으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옵니다. 그럼 x가 1로 간대. 1에 가까워져요. 그럼 역시나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0으로 가. 1로 갈 때 좌극한도 0으로 가고 우극한도 0으로 가. 그래서 얘는 뭐냐? 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디귿 보면 아까 선생님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거나 디귿이나 같은 겁니다. 분모를 잘 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갑니다. 그죠?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거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0.999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0.999에서 1을 더하니까 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양수가 돼서 우극한은 플러스. 반대로 좌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그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1을 더해봐야 음수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없어요. 자, 얘는 2로 간대요. 분자를 인수분해를 좀 해봅시다.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면 남는 건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 이렇게 남아요. 2에 가까워지네. 그럼 얘는 4에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설명만 대강 들어봐도 알겠지만 선생님은 약간 요령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얘는 또 잘 보이네. 뭐가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정석대로 풀 줄 알아야 요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정석대로 가르쳐요. 내용, 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본 떠서 가르칩니다.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되거나 해서 뭐 선생님 단과를 듣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요령을 가르쳐요.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석적으로는 알 것이다. 내용을 파악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요령은 요렇게, 요령은 요렇게. 물론 요 앞에 부분은 그럴 것까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는 좀 요령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미분적분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참고하세요. 선생님은 딱히 먼저 요령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 이거 되게 애매하네. 여기가 1분 느린 거 알고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있으면 칠 거야. 뭐 일단은 쉬었다가 2시 10분에 다시 이어서 좀 갑시다.